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네, 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13화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제가 또 다시 일주일간 자리 비웠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네, 없으신 동안 되게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되게 재밌었다고 네, 맞아요. 찬우 씨도 사회 되게 잘 봤습니다. 저 그 지난번에 보는데 그 하리님 말씀 예. 되게 잘하시고 맞아요. 진짜. 맞아요. 실제로 그 재단에서 같이 한번 방송을 해보고 싶었던 분인데 음. 제가 못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아, 네. 저 지난주에 사회를 보는데 제 귀에만 시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째깍째깍 이렇게. 네, 저는 막 시계 소리가 들렸는데 아무도 못 들었다 그래가지고 좀 소감이 어떠세요? 아, 네. 빈자리가 정말 크고 네, 정말 대단한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기회가 얘기가- 되면 또 할 거예요. 얘기가 다르잖아요. 다들 너무 재밌었다고. 재밌었는데 네, 네. 환청에 좀 시달리는 게 있었지만 아, 좋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그 이제 명절 그 설날이 끝났잖아요. 다들 명절 때 뭐 하셨나요? 네, 저는 그 청양이 고향인데 이제 부모님 고향이 청양인데 거기 가서 가족들과 몇끼 고기를 다른 종류의 고기를 먹다 왔습니다. 이야. 네, 그 어떤 고기가 맛있었는지 나중에 한번 좀 알려주시고 뭐 하셨어요? 저는 고향 갔다 왔습니다. 아, 고향 어디 쪽이죠? 저는 부산이 고향이어가지고 갔다가 음. 바다 보고 왔습니다. 부산 가고 싶네. 그 달타령님은 뭐 하셨어요? 저는 명절이라고 특별하게 한 건 없고요. 명절 때 제가 좀 안타까운 뉴스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명절 하루 앞두고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등록되신 분들 중에 한 분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경남 창원에 계신 할머니신데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뉴스를 들어서 되게 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저는. 네. 이제 19분 이제 남아 계시거든요.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거 갑자기 이렇게 또 죄송해요. 시작부터 본인 멱살잡이에서 다루면 되는 거 아니에요? 딴 거 할 아무튼 거예요. 이런 거는 계속 알려야죠. 왜냐면 네. 한 분 한 분이 사실 워낙 특히나 지금 오늘도 정말 많은 주제를 저희가 또 준비했잖아요. 안 그러고 싶은데 지금 워낙 그 기사가 많이 쏟아지니까 네. 저희가 뭐 이럴 때는 좀 그런 얘기들 집중해서 얘기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또 다른 좀 요즘 또 뒤덮고 있는 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굉장히 진짜. 많은 뭐 조금 이따가 더 얘기해 보겠지만 그 우한 폐렴이라는 그 내용으로 해서 그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게 또 일종의 보이지 않는 프레임 같은 게 또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도 한번 같이 볼 텐데 다들 마스크 하고 다니세요? 저는 마스크를 사려고 했는데 지금 거의 다 매진이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오. 아직 구하지 못했는데 뭐 몇 개 안 둘러보긴 했지만 네, 마스크 아직 네. 못 사가지고. 마스크 혹시? 저는 원래 겨울에 마스크를 끼고 다녀요. 얼굴이 너무 추워가지고. 네, 진짜로. 선글라스 평소에 끼고 다니잖아요. 선글라스도 추워서 끼는 거. 추위도. 아, 추워서. 눈이 싫어. 아, 이게 추워서 방송할 때 추워서 선글라스 끼고 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저는 명절 때 금토일월 그 빨간 날 내내 방송을 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와. 그 생방을 편하게. 했는데 예, 왜냐면은 다른 일정 이런 거 그 이렇게 제약받지 않고 음. 계속 그 방송을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아 역시 이게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다. 아, 천직인가 막 이런. 네, 그러니까 물론 막 준비하는데도 시간 오래 걸리고 음. 근데 그냥 정말 평소에 제가 구독자분들하고 많이 소통을 못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아마 이걸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분명 또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다들 구독과 좋아요는
이제 먼저 누르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희두 씨가 평소에 되게 바빠서 이번에 되게 방송 편하게 하셨을 기회일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서울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 명절 때 올라오는데 뭔가 타향살이를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부모님께서 바래다 주셨는데 뭔가 느낌이 약간 나 이제 진짜 명절 때만 보는 가족이 되는 건가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다들 다른 고향에서 오셨으면 공감하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좀 막 울컥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좀 어때요? 이제 예비 서울 시민이 이제 소감. 서울 시민이 네, 되신 거죠? 전입신고 했고 끝났어요? 네, 오. 이제 와. 집도 곧 그렇게 어땠어요? 뭘 어때요? 그냥 인터넷에서 하는 건데 뭐. 그래요? 아니, 서울 그- 시민이 된다고 제가 뭐 특별한 어떤 벅찬 감동을 느끼게 하고 그런 아니, 건 그- 아니잖아요. 왜냐면 네. 실제로 그런 얘기 나중에 해보면 좋겠는데 부동산 막 엄청 다니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또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만났다고 알고 있고 네네, 그쵸. 그런 게 또 이런 정책에 관심 안 갖고 그냥 부동산 다니다 보면 이게 다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실제로 많으실 텐데 실제로 그쵸. 많고 네. 그 네. 부동산 가격을 지금 예를 들자면 제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임대업자들끼리 약간 단합 비슷하게 해서 일부러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아. 가격을 지원해 준다 그래요. 뭐 이자를 더 받아서 오면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겠다. 대출을 더 받아서 와라. 네. 현금으로 지원해 주겠다 하면 네. 일단 가격이 높게 형성되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면 이제 언론에서 뭐 규제했는데 전세가 더 올라. 이렇게 하면 또 규제를 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어떤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모습들을 제가 실제로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청년 정책 관련해서 되게 많이 또 보이지 않게 되게 네. 많이 이렇게 좋은 혜택들도 많이 있는데 예, 그런 맞습니다. 거 좀 이제 혜택 알아본 거 있어요? 아, 네, 뭐 그 중소기업 대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것도 오. 알아보고 여러 개 알아봤는데 다 되게 잘 돼 있어요. 일단 잘 돼 있고 집값이 비싸긴 하지만 그에 따른 정책도 잘 돼 있다. 그래서 집값만 좀 내려가면 서울도 되게 주거에 대한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접근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보들이 사실 있는 건 알지만 저희가 그거를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이나 뭐 모집 요강이나 이런 것도 사실 일반 사람들이 그거를 알고 혜택을 잘 찾아보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일단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네, 이름도 뭔 너무 소리인지 많고. 모르겠고 막 준비해야 되는 자료도 이게 그러니까 자료를 준비해라까지는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어디서 얻는지 이런 절차도 복잡하고 사실 그리고 직장인들이 어떤 구청이나 뭐 동사무소 이제 뭐 주민센터 같은 데 가서 서류를 맞아. 떼우는 게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좀 막연한 그런 게 좀 있죠. 따지는 거예요? 아니요, 서울시 잘 돼 있던데요. 아, 잘 네, 돼요. 근데 저 서울시 좋습니다. 홍보가 조금 더 많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었던 것 같아요. 어. 되게 좋은 정책이 많은데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건너 듣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홍보가 아쉽다 이런 홍보가 조금 아쉽다. 비판하시는 거예요? 약간 근데 아니 저는 약간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진위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일부러 홍보를 너무 많이 왜냐면 홍보를 해서 많이 알려지면 이게 막 폭발적으로 이렇게 될까봐 홍보를 좀 일부러 덜 한다는 말도 사실 듣긴 어디서 했는데 들은 거죠? 이게 약간 저희 듣고 약간 일리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왜냐면은 어디서 네. 듣는 건지 이런 게 더 궁금한데. 네. 아무튼 뭐 그게 진짜든 아니든 그쵸. 실제로 가짜일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왜냐면은 청년 수당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막 이게 포퓰리즘이다 이러면서 공격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내막을 들여다보고 하면 굉장히 물론 시행착오도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또 안 좋은 사례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건데 그 한두 사례를 갖다가 언론이 엄청 공격하잖아요. 그것만 부각시키면서 이게 결국엔 그러므로 포퓰리즘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가는 거 보면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맨날 어디 무슨 편의점에 뭐 김모 씨는 네. 그 신원 미상의 누구는 그러니까요. 항상 관계자에 따르면 네, 어디서 찾아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무슨 뭐 어디 편의점에 누구 씨는 이번 정책으로 인하여 뭐 고민이 많다. 뭐 이렇게 시작하죠.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성함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서울시 청년 수당을 받고 그 덕분에 그러니까 책을 쓴 분이 있어요. 그 덕분에. 진짜요? 네, 그리고 막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거 덕분에 내가 또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이런 분도 계신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건 주목을 안 해요. 그리고 또 뭔가 정치적으로 얽혀 있다고만 생각을 하지 실제로 그럼 어떻게 이런 정책들을 알려야 될까? 이런 거는 또 우리 홍보 전문가인 땅땅님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 과제가 아닌가 응원하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앞으로도 이런 서울시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좋은 정책들, 특히 청년들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좋은 게 있으면 같이 좀 공유도 하고
그러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 다음 주에 또 좋은 거 있으면 많이 또 알려주세요. 네. 찬호님. 그 일단은 그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 기후 변화도 그렇고 환경 문제랑도 좀 비슷하다 보는데 와닿지가 않잖아요. 저도 네. 마스크를 오늘 낮까지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막 그 얘기를 하다가 지인분들하고 그 이후에 바로 사서 제가 마스크를 했어요. 왜냐면 네. 평소에 환경 문제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들 심각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마스크를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손 씻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예방 그 수칙만 지켜도 어느 정도 이런 걸 차단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다들 들으시는 분들 한 번씩 손도 씻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 이게 자주, 까먹을 수 있어요. 자주 씻습니다. 손 자주 씻고 기침할 땐 옷소매로 반드시 가리고 마스크하고 1339. 그래서 이 내용도 조금 1339? 이따가 그 질병관리본부 1339인데 뭔가 그런 감염병이 의심되면 바로 전화를 해야 됩니다. 신고하라고. 네, 네. 왜냐면은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거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좀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 첫 번째 주제를 들어가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어떤 분부터 할까요? 오늘은 그 이슈 땅땅. 네. 네, 땅땅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땅땅의 땅땅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하루 종일 포털 사이트를 달군 주제인데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주제를 가져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 2호로 20대 남자를 대표해 발탁됐던 원종건 씨가 전 여자친구의 미투 폭로로 인해 오늘 총선 영입 인재 자격을 자진 반납하고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원종건 씨의 전 여자친구는 1년 가까이 교제하면서 원 씨를 지켜본 결과 그는 결코 페미니즘을 운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며 여자친구였던 저를 지속적으로 속노리게 취급해왔고 여혐과 가스라이팅으로 괴롭혀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여자친구는 과거 원 씨의 성폭행 사실을 고소하기 위해 해바라기 센터를 다녀온 사실도 있고 또 원 씨와 나눈 문자 등 추가 증거 자료를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에서의 소속 상담사 역시 원 씨의 행동은 성폭행이 맞으며 고소를 진행한다며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이거 여기까지는 사실관계가 정리가 된 거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누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먼저 말씀해 주실 분. 찬호님이 뭐 말씀하시는 아, 네. 저는 뭐 아직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온 사실이 아니라서 이렇다 저렇다고 얘기하는 거는 뭐 그 원종건 씨나 그리고 그 전 여자친구분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지금 나오시는 분께 둘 다 이제 신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말은 좀 아끼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때다 싶어서 덤벼드는 그러니까 달려드는 여성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서 사실은 관심이 없으면서 오히려 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한국당과 그리고 진중권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진중권 씨가 원종건 씨 보고 진중권이 그러니까 제2의 조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주니어라고. 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조국 전 장관도 사실이 아직 명확하게 법적으로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 원종건 씨도 결과가 나온 게 아닌데 서로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서로한테 더 씌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국을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그 이미지가 원종건 씨에게 가게, 원종건 씨를 싫어하는 사람은 뭐 원종건 씨에게 비판적인 사람은 그 이미지가 조국 전 장관에게 가게. 이거는 그러니까 뭐 어떤 평론가로서 아직 얘기하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아직 둘 다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뭐 예전에 그 백분 토론할 때 전문가의 권위에 요새 한 사람들이 뭐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본인이 어떤 전문가적 권위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고 또 언론이 다뤄주는지 그리고 본인이 예전에 전문가의 권위를 그렇게 강조했다면 자기를 다루는 언론한테 자기 얘기를 다루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는 이 분야에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이 진중권 씨도 또 이런 이슈에 대해서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그러니까 가짜 진보 땅표파리를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네, 맞아요. 진짜 그 약간 반응이 되게 꽃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지금 예. 자유한국당에서도 솔직히 자기들이 영입을 안 한 게 아니고 사실 못 한 거잖아요. 뒤늦게 해서 놓친 건데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두고 그때 했으면 어쩔 뻔했어. 다행이다. 근데 이때까지 자기들이 쌓아왔던 인간 재앙들을 보세요. 사실 그런 말 할 처지가 아닌데 하나 딱 터졌다고 해서 되게 피라나들처럼 달려들어서 피냄새 맡고는 그렇게 네, 하는 게. 아니 주옥손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원종건 씨를
비판할 수 있어요. 그 음, 당이.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맞습니다. 일단 자기부터 돌아본 다음에 비판할 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원 씨 입장을 좀 누락을 시켰는데 그 반면 원 씨는 사실이 아니라며 허물도 많고 실수도 있었던 청춘이지만 분별 없이 살지는 않았다며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려 참담하다 뭐 이런 의견을 밝혔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같이 밝혔고 네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지금 여론에서도 당 내부에서 이거를 검증을 인재에 대해서 영입을 할 때 제대로 검증을 했어야 되지 않냐. 학교 안에서도 충분히 몇 명만 물어봤어도 네.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거다라는 입장과 지금 여기처럼 좀 중립적으로 아직은 다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마녀 사냥이 될 수 있으니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 크게 되게 좀 분분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근데 되게 사실 어떤 분들이 이 터지고 나서 사후에야 내 이럴 줄 알았어. 약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검증을 잘 못했다. 이거 뭐 한두 사람한테만 학교 가가지고 물어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인지 사실 그 사람들도 잘 모를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일단 이런 일이 터지고 나니까 이거 제대로 안 된 거 아니야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검증위원회 같은 게 있다고 되게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이번에 인재 영입 되신 분하고 또 이 검증이 시스템하고 되게 혼돈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사실 근데 그 인재 영입 되신 분들은 그 검증위에서 검증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막 제대로 작동하는 거냐 검증한다더니 뭐 하는 거야 약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좀 그게 아니라는 거를 좀 분리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되게 젊은 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나이가 있으시고 뭔가 사회에 나와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 족적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면은 그분들이 이때는 이런 활동을 했고 이런 사회적 공헌이 있고 이런 공과 가가 있다. 이거를 검증하는 분들이 알기가 쉬운데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청년분들, 어린 분들은 아직 이렇게 밝지 않은 눈처럼 이렇게 그 밑에 새까만 게 있는지 하얀 게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이 아직 사회에서 남긴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만큼 검증하는 게 오히려 젊은 분들이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쉽지 않은 네, 근데 상황입니다. 이런 지금. 일들에 대해서 너무 막 한두 명한테만 물어봐도 알 수 있는 일인데 막 그거를 제대로 못했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게 사실 진짜 그 결과론적인 거죠. 아까 네, 뭐 맞아요. 사후 편향 해석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얘기로도 하는데 그 심리적으로도 그런 있다고 하는데 막 맨날 뭐 터지고 나면 난 옛날 그럴 줄 알았다. 네, 그럴 줄 알았지. 이게 네네. 맨날 다 그래요. 모든 거에 다 대입이 되는데 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서 별개로 얘기한다는 걸 먼저 전제하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앞서 그 달타령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그 인재 영입 관련해서 제가 그 나다은 씨를 영입했던 걸 비판한 적이 있어요. 자유한국당의 그 검증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공개적인 SNS에 대놓고 그냥 이렇게 있었던 거고 엄밀히 따지면 이제 같아 보일 수는 있어요. 어쨌든 그 검증 절차가 뭔가 부실했다 이런 걸로 보면 같아 보일 수 있는데 그 질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게 왜냐면 이 사생활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몇 명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다 그러는데 사실 이게 전 되게 많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그 사적인 영역까지도 뭔가 섞여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저도 지난해 11월에 총선기획단에 들어왔을 때 지인들한테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제 사생활 막 캐고 있는 기자들이 있다. 그래서 저한테 제보가 왔는데 거기서 뭐 몰라요. 뭐 어떤 걸 캐갖고 그냥 묵혀두고 있는지 아니면 별게 없어서 그냥 거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간지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특정한 누군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누구나 사람들 간에 뭐 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싸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방적으로 또 캡처가 돼서 그런 것들만 또 기사로 나오고 그러면 그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그 논외로 하고 그냥 일단 사과를 하든가 혹은 그 여론 계속 또 이렇게 불씨를 키울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원정건님과의 얘기랑 진짜 별개로 그런 어떤 과도한 사생활 캐기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 검증 절차에서도 사실은 그 어느 정도 사회활동을 한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막 찾을 수 있는 것과 또 다른
그러니까 건너서 보통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잖아요. 음. 대부분 진짜 많아야 2-3다리 건너면 다 이제 건너서 이 사람이 어떤 그 평판을 들을 수 있는데 청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뭐 결과적으로는 뭐든지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실제로 한 다리 건너고 막 해도 또 이런 걸 얘기 안 하는 확률도 되게 높고 또 그런 것들을 어쨌든 또 청년들은 자신의 소신이라던가 어떤 신념과 별개로 배지를 예를 들어서 달고 싶은 사람인지 진짜 이 사람이 소신껏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건 아무도 진정성이라는 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그런 걸 가지고 또 너무 그렇게 뭐라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근데 물론 어느 정도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은 좀 들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네. 그 이번에 원종근 씨가 또 문제가 됐던 게 이번에 그 사건 터지면서 그 회사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두가 됐잖아요. 뭐 두 당의 영입 제의가 들어왔는데 어디를 가는 게 좋겠는가?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뭐 본인 소속 이베이 코리아를 얘기를 하고 그 원시로 추정되는 글이 하나가 올라왔는데 저는 이 정치가 약간 커리어화 되는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네네. 희두 씨가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정책들, 당이 추구하는 정책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그게 되게 확고하게 자리 잡혔다면 그런 질문을 게시판에 그쵸. 올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조금 아쉬웠던 점으로 저는 꼽고 싶습니다. 그 뭐 이렇게 옹호하려는 건 아니고 그게 그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런 거고 추정되는 네. 네, 추정되는 거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안 그래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전 여자친구인 건 사실이고 그 뒤에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을지는 또 진실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 제가 생각할 때 추구해야 될 거는 쉽고 되게 자극적인 사실이 아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진실, 그러니까 본질, 어렵고 복잡한 본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되게 또 기사가 막 도배되고 뭐 인기가 상승호에 올라가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퍼다가 뭐 이런 반응이 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는 걸 보면서 언론이 과연 지금 진실을 탐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슈가 되는 사실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면 사실 언론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냥 저희끼리 얘기할 수 있는 뭐 어떤 카더라 통신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언론이 좀 더 진실을 탐구하고 파헤치고 이런 그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어서는 이게 그분들이 이게 뭐 사실관계를 저희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연인 관계이고 였고 그랬기 때문에 약간 법적으로도 사실 진위 여부를 완벽하게 가리기가 좀 사실 어렵다고 어디서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네. 언론으로서도 굉장히 뭐 사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진실이고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진실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생각이 돼서 그냥 너무 자극적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전 저게 진짜 너무 동의하고요. 맞아요.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다루는 거는 잘못된 일이지만 그 오늘 밝혀진 그 문자 메시지를 보면은 그 정황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오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원 씨가 좀 정확하게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진실이고 그리고 이게 그 문자가 있었던 그대로가 사실이라면 확실히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이거는 법적으로 그렇죠. 소송이 가도 할 말이 없다. 맞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무튼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여나 또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이게 막 제가 이 원종건 씨의 이번에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어떤 걸 마치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몰아갈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 강조드리지만 그거랑 별개로 이제 제가 왜냐면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좀 적절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그 당의 이번에 그 입장도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저는 그거와 별개로 제가 총선기획단에 들어와서 제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이런 사생활 캐내기 이건 네. 굉장히 심각하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은 막 또 엄청나게 또 많은 여러 가지 또 논쟁거리가 생길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생활 캐가지고 이 사람 어떻게든 뭐 캐가지고 단독 그 취재해가지고 본인 조회수 뽑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혹은 더 나아가서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건 제가 당했던 입장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앞서 이거와는 무관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네. 그 검증 그리고 알 권리라는 이름 속에서 그 한 개인의 그 인권 이런 데 존중 없는 태도는 좀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저도 이제 한마디를 좀 첨언을 하자면 알 권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 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정치를 출마할 네. 의사가 있고 공인이 될 여지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이미 공인이 됐다고 봐도 무방한 사람인데 언론의 역할은 어떤 이런 권력에 대해서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하지 않는 선에서 만약 이런 미투 같은 문제는 확실히 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언론에서 이거를 이슈화시키고 어뷰징을 위해서 되게 오버하는 그런 거는 좀 하지 말아야겠지만 네, 되게 안타까운 게 그래서 저희가 그 개개인에 대한 뭐 인간성이나 그런 사생활적인 걸 절대 알기가 힘들잖아요. 사실 알 수가 없죠. 근데 되게 어떻게 보면 검증과 이런 그 사생활 침해가 어떻게 보면 좀 진짜 한 끗 차이일 수도 있겠다. 되게 그런 나중에 그건 또 결과론적으로밖에 해석될 수가 없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되게 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진짜. 계속 이게 상황이 이거랑 겹쳐갖고 자꾸 그 얘기로 가는 것 같은데 이거랑 진짜 별개로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좀 뭔가 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아까 뭐 권력에 대해서 뭔가 뭐 알 권리도 뭐 필요하다고는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뭔가 힘 갖고 특히나 뭔가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런 거 만약에 걸리면 뭐라 그럽니까? 막 또 명예훼손으로 또 막 하고 막 고소하죠, 바로. 고소하고 소송전 가면 일반인들이 불리하거든요. 그들은 돈이고 막 김앤장 변호사도 막 다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설령 이런 걸 알아도 어떻게 게시판이라든지 실명 예를 들어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아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실명 그 홍정욱 그 사람 그 딸 실명 같은 거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저쪽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따님의 이름을 그냥 만천하에 그냥 공개해요. 이런 차이들도 전 진짜 심각하다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막 제가 절대 옹호하려고 막 이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건데 좀 같은 선상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언론 이 생태계라든지 또 그거랑 또 정치적으로 얽힌 걸 보면 참 아무튼 그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다. 네, 저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런 일을 틈타서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덤벼드는 그런 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덤벼드는 그런 아까 얘기했듯이 뭐 진중권 씨나 한국당의 그런 얘기를 되게 확장시켜서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마치 한국당이나 그런 게 정의의 사도인 양, 예, 정의의 사도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마이크를 들이대고 아니 언론이 그러니까 비판을 할 거면 자기가 책임지고 비판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따옴표 뒤에 숨어서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우리 언론은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다. 니네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되지. 항상 그 얘기를 하는 다른 사람들의 논평을 들고 와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고 전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실 언론이 카더라 통신으로 넘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좀 더 명확한 가치 판단의 영역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그분의 소식을 안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새나라에서도 계속 다루는 이유가 네네. 저희가 침묵하는 순간 그게 대중들한테는 또 어떤 사실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반론의 목소리를 저도 얘기하기 싫거든요. 그렇지만 내야 된다. 이게 근데- 푸른나무님의 그런 얘기가 있기도 해서 제가 지금 푸나님 등여고 지금 간다. 푸나님의 따옴표 뒤에 쓴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런 생각 저도 그런 가치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런 생각이 있을 것 동의합니다. 같아요. 그렇게 만약에 따지면 아까 뭐 제가 뭐 반박하려는 건 아니고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언론도 똑같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언론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논조를 보면 일방적으로 그 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뭐 그분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입장을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이러이러해서 반대로 이런 것도 있고 이래서 논란이다. 이런 기사들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그 팔짱 끼고 보는 그러니까 완전 네.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그 논조도 분명히 이런 걸 알리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 푸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명확하게 가치 판단을 해서 이런 건 알려야 된다. 거기에 동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언론은 그러니까 그 되게 중립인 척 자기는 뒤에 숨어서 예전에 왜 5.18 망언이라든지 막 이런 게 나왔을 때도 자기는 되게 중립인 척 한국당에선 이런 얘기가 있고 뭐 다른 민주당에선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근데 그건 가치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었잖아요. 그러면 한국당에서 이렇게 말한 건 잘못됐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신문사마다 본인들이 본인 회사에서 추구하는 논조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거는 사람인지라 그게 가치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게 또 어떤 권위자의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보수 진보를 다 떠나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언론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전문가에 의하면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네. 그리고 네. 그게 어떤 한결의 경향이 있다면 조중도 있는 것처럼 논조는 어떤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갈래로 나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네.
아무튼 좋습니다. 오늘 이 얘기 할 게 앞으로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요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혹시 뭐 또 더 준비한 내용 있나요? 네. 앞으로 사실관계가 좀 더 정확하게 밝혀졌으면 좋겠고 민주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앞으로 처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웃으시죠? 그래요? 아니요, 뭐 이게 시작하는 거. 네네. 왜 그러세요? 아니 시작을 하세요. 본인의 그냥 그 아니, 뭐 아니 되게 뭔가 제가 다음 순서인지 몰랐어가지고 예. 지금 아까 류찬우님도 뭐 사생활 침해 이러면서 인간의 존엄성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생각해봤는데 철학. 사색하는 거. 어떤 철학. 분은 또 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전 자기 반성.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약간 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생각하는 능력.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저번에 호모 사피엔스가 이제 인간이 되고 이렇게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차별화되는 점이 보통 많은 분들께서는 생각하는 능력 약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우리가 생각이 생각으로 우리가 기계를 항상 지배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더 이상 인간이 기계를 지배하지 않고 기계가 인간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게 되면 이거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도 생각하세요? 내비게이션 말 듣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카카오 맵 이런 거 틀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어느 정도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예, 뭐 그런 게 좀 점점 그런 영향이 확대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청 많이 지배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AI하고 이제 그런 현대 과학 기술이 지금 딥페이크를 보셨죠, 다들? 네네. 사실 이 발전이 어느 만큼이나 급속도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걸 다른 분들께서도 많이 아시는 사실이실 거예요. 근데 평소에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고찰 해보고 이럴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새해 이제 명절 지나고 나서 처음으로 이거를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지금 딥페이크를 저번에도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얼굴로도 만들고 뭐 박영선 예전에 장관님 얼굴로도 만들고 이게 예전엔 오바마 얼굴로만 보다 보니까 사실 저희한테 현실감이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한테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의 얼굴로 이런 게 다가오다 보니까 너무 이게 소름 끼친다. 만약에 이게 정치적으로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용됐을 때 이거에 정말 속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또 이게 더 이상 이렇게 가상현실이 가상과 진짜가 저희도 구분을 사실 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져 버리면 믿는 사람이 많아져 버리면 그게 사실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오히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번에 강연을 TV에서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주영민 씨라고 전문가분이 계신데 더 이상 AI가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더 우리가 버려야 할 때다. 비인간 지능이라고 불러야 한다. 인공지능에는 인간이 만들었는데 인간을 모방하고 인간이 조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그 인공지능이 인간이 통제를 벗어난 영역에서 생각을 하고 발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 된 건가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다른 분들께서는 어느 만큼이나 좀 알고 계시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두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딥러닝이라 그래서 알파고가 막 이세돌 선수를 이기고 막 이런 적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스타크래프트도 AI가 막 진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에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어떻게 스타는 되게 초단위로 움직이는, 그리고 되게 경우의 수를 셀 수도 없을 만큼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스타크래프트에서 나중에 선수를 AI가 이기는 그런 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것도 선수들끼리도 되게 핫한 이슈였는데 대부분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한동안은 AI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미시적으로 보면 진짜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유닛 같은 경우에도 막 수십 마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인간은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네. 부대 지정의 한계도 있는데 AI는 하나하나 다 막 컨트롤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또 그런 게 효율적일 때도 있고 안 효율적일 때도 있고,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0.01초에 따라 엄청나게 모든 경우의 수가 나뉘어가지고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선수들한테 아직은 되게 좀
뭐라 하죠 그걸? 도박 만만한? 빌드만 네. 쓰더라고요 AI가. 네, 좀 만만. 아, 야비하게 얘가 딥러닝 해갖고 아. 아직까진 좀 만만한. 근데 아, 이게 네. 이세돌 그씨 대국할 때 보면 뭐 그 37수인가 그게 굉장히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AI와 그러니까 우리 항상 AI가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여러 어떤 수를 두면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익혀서 거기 인간이 했던 거를 모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37수를 뒀을 때 그 이 평을 하시는 분들도 전부 아 저거는 실수다. 기계도 실수를 하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길 수 있었던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되게 더 이상 기계가 스스로도 익히고 아니면 인간에게 배우지 않은 걸로도 익힌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게 계속 그 게임계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나요, 많이? 아니요 요즘은 관심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한 번 했었는데 되게 형편없이 져가지고. 네, 너무 형편없이 왜냐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뭐 손속도라고 해보면 인간으로 예를 들어서 한 100 정도가 평균이라 치면 그 AI는 막 손속도가 3000 막 이래요. 4000 막. 예, 3, 4천 이러니까 그게 비교를 해보자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수치인데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특성상 이게 정말 0.01초 사이 모든 게 막 계속 그 경우의 수가 무한되어가지고 아직까지는 그걸 못 따라오고 있지만 뭐 말씀하셨듯이 근데 점점 더 이런 게 쌓여가다 보면 나중에는 뭐 뛰어넘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만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예측이 정말 많잖아요. 이거에 뭐 인간이 지배당할 거다 이런 의견도 있고 뭐 또 너무 이제 그런 의견들로 공포 분위기가 또 조성이 된 게 있는데 이어령 박사님 옛날에 그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고 그런 말씀도 해주신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말하고 달리기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말을 타고 그러니까 뭐 자동차랑도 이게 막 경주하면 인간이 이길 수 없지만 그 기계에 탑승하는 그 인간이 이제 그런 능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또 그리고 이걸로 일자리가 얼마가 사라진다라고 하는데 반면에 또 이걸 통해서 일자리가 생겨날 것도 생각해봐야 되고 그래서 너무 이게 부정적인 걸로만 생각하면서 이게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오히려 또 박사님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못 봤는데 아무튼 그 얼마 전까지는 이걸 또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을 거다. 인간은 그리고 여태까지 기계를 이렇게 다뤄왔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까지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기술 발전에 있어서 뭐 중요한 게 인간이 지배당할 거냐 아니냐 이런 너무 거시적인 얘기보다는 그래서 이 기술이 인간을 위한 거냐 이런 걸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술이 도입됨으로써 소외되는 계층이 누군지 아니면은 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그 기술은 기술대로 키우되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는 그 말씀해주신 딥페이크 같은 것도 뭐 포르노로 악용될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고 그런 사례들을 정부나 어떤 그런 부분 뭐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간을 놓고 가지 않는 기술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을 위한 기술을 만들려는 노력. 그래서 뭐 지배냐 아니냐는 너무 거시적인 얘기라서 사실 영화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되게 작은 시선이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사실 그 전에 얘기 들은 걸로는 AI가 저희가 어렸을 때 영화 같은 걸 보면 기계들이 막 인간을 죽이자 이렇게 멸망시키자 이렇게 하는데 네, 그렇게가 근데 그게 실제로는 기계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는 게 자기한테도 이득이라는 걸 알아서 그렇게 하질 않을 거래요. 그게 평화로운 길로 갈 거라고 하는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이런 인공지능이 보편화되고 기계가 이제 사람 인력을 대체할 수가 있는 곳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뭐 일자리의 자동화나 이런 걸 걱정을 하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추천 알고리즘 이런 거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부분이 의식의 자동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유튜브 같은 거를 볼 때도 제가 어떤 걸 많이 보는지 아니면 제가 봤던 그 장면이랑 비슷한 장면을 계속 끌고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평소에 우리는 이게 추천 알고리즘으로 계속 뜨다 보니까 이 세계 속에 갇히기가 쉽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오히려. 거기다가 또 추천 이제 뭐 경로나 이런 거를 다 탐색을 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뭐 빨리 가는 길을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것도 되게 좋지만 예를 들어 추천 맛집이나 뭐 이런 거를 저의 뭐 일상 이런 거를 이미 기계가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제 그 생활 반경에서 더 벗어나기가 힘들고 다른 사람의 시각을 받아들이는 게 더 힘들고 예를 들어서 저희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저한테 저번에 이제 핸드폰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시고 이렇게 할 때 보면 그래서 유튜브를 볼 때
자기가 봤던 거랑 비슷한 것만 계속 옆에 뜨니까 저는 되게 위험할 수 있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항상 예를 들어서 저쪽 이제 극우에 있는 유튜브 방송을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 한번 거기에 빠지게 되면 헤어져 나오실 수가 없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계속 그 비슷한 것만 계속 옆에 뜨니까. 근데 그걸 누가 옆에서 다른 걸 눌러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확증 여기도 편향.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그쵸. 그쵸. 그거는 네, 좌우가 맞아요. 좌우가 하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죠. 근데 그래서- 이게 그때도 백분 토론에서도 이 문제로 진중권 씨가 얘기를 한 게 있었는데 저는 그 확증 편향에 대해서 위험하다. 그래서 뭐 유튜버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네네. 한 게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그러면 사람이 원래 그런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뭐 확증 편향 안 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한겨레랑 조중동을 동시에 시킨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볼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주어진 정보 속에서 그게 뭐 인터넷으로 선택적으로 접하든 뭐 실물로 접하든 실제로 접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확증 편향에 대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위험하다고 말하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나. 근데 확증 편향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뭔가 좌우가 떠나서 상식의 개념에서 이거를 한쪽으로 계속 매몰되면은 비판적인 사고를 하기가 어려워져요, 사람은. 근데 국민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되고, 그거는 국민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빠지는 건, 매몰되는 건 좋지 않다고 봐요. 물론 진중권 씨가 어떤 의미로 얘기를 했는지는 알겠지만, 그리고 찬우 씨도 어떤 얘기로 하는지는 알겠지만, 네. 본인은 객관적이세요? 아니요, 그거 뭐 저도 어쩔 수 없지, 사람인지라 완전히 객관적이진 않지만 객관적으로 노력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마 여기 다 똑같은 대답 나올 것 같아요. 그쵸. 네. 그 그쵸. 결국에는 그러니까 맞아요. 어떤 생각이냐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객관적이고 자기 중립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짜 엄청난 코어 지지층이 아니면 다 난 객관적이고 중도야. 합리적이고 중도고. 음. 그러니까 참 그런 거 보면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길게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그리고 저는 그분의 얘기를 그 사람의 얘기를 좀 공예라고 생각해갖고 실제 유시민 이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 영향 없다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냥 신경 안 쓴다고 그런 식으로. 진정 교수가 하는 말은 저 누군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어가 없습니다. 아무튼 네 그냥 그런 제가- 사람의 이야기도 네. 있다. 자꾸 볼 때마다 열받아서 자꾸 기억이 남나 봐요. 원래 감정과 같이 받은 정보는 오래 기억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좀 열이 받아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듣는 분들 또 그럼 상기돼서 똑같은 게 더 확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맞다 틀리다 떠나서 그렇죠. 네, 자제하겠습니다. 아니 하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의견도 있을 거다. 네, 그렇죠. 왜냐면 지금 댓글 그렇게 달리고 있을 거예요. 언급하지 말라고. 예. 띄워주지 말자. 그래서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알고 한 거다. 예. 그죠? 예, 그냥 왜냐면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거를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럼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네, 그래서 네. 달타령님이 생각하는 그 미래는 어때요? 제가 생각하는 미래는 정말 모르겠다예요. 뭐예요, 그럼 이게? 왜냐면 그래서 오늘 아니, 근데 이거 제가- 예전에 아, 무한도전에서 그 왜 길 씨가 막 누구 만났다 뭐 누구 나오라 그래서 동건이가 내 친구인 줄 알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더라?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지금 결론이. 근데 왜냐면 제가 이 문제를 계속 생각해 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앞으로 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우려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가지고 올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아무도 모르는 상황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저희가 그 노무현재단에서 다 같이 저희가 과제로 읽은 책이 하나 있잖아요.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원이라고. 하라리. 네, 유발 하라리 씨의 책에 의하면 되게 인간은 원래 호모 사피엔스라는 존재가 허구를 만들어내고 그걸 결집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까지 살아남고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가짜가 너무 판치고 뭐 정치적으로나 뭐 이게 뭐 상업적인 거를 위해서든 되게 뭐 허위 정보들, 가짜 뉴스들이 막 이렇게 난무하고 인간은 또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해 주신 거 있잖아요. 인간은 인간답게 하는 게 반성할 수 있는 능력, 고찰하고 우리가 계속 성찰해 봐야 되지 않나. 어떤 게 앞으로 될지 이런 거를 좀 인간적으로 진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중립 뒤에 숨지 말고 그래서 미래가 밝아요, 어두워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죠. 나중에 그래서 저는 미래가 사실 밝아요, 어두워요. 저는 이게 뭐 굳이 뭐 이게 뭐 어떻게 맞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근데 저는 편하게. 진짜 모르겠어요. 아니, 왜냐면 왜냐면 모른다고 하면 이거 얘기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알았어. 근데 듣는 잠깐만. 분들도 알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미래가 다시 원점으로 미래는 돌아오니까 밝다고 생각하는 미래를 사람 있어요? 밝게 만들어야 된다. 아니 그거 정치인이 하실 거예요. 아니 왜냐면은 근데 이게 민주주의도 사실 그거를 이게 도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사용하는.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아니.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잠깐만요. 국민들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죄송한데 그만 얘기하세요.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AI 도 이거를 죄송- 틀려도 돼요. 왜냐면 그럼요.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저는 아니, 미래 밝게 되겠다, 밝게 전망한다, 아니면 아니다.
왜냐면 이게 누구도 뭐 틀린다고 해서 저희가 뭐 전문가 입장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저는 좀 네. 이게 궁극적으로는 어두울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과학기술이 지금 중국에서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조작이라고 말할 좀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이들을 이제 DNA를 골라서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있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면 어떤 영화에서는 뭐 돈 있는 사람들의 돈 없는 사람의 시간을 사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과학적으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질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래서 복지나 이런 거를 잘 될 수 있도록 정권 차원에서도 정치적인 거에서도 사람들이 좀 깨어 있어야 되고 좋게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네네 그냥.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거 한번 자세히 얘기해보는 걸로 하죠. 이거 얘기가 끝이 안 날 것 네. 같아요. 이거 들으신 분들도 채팅창이나 댓글에 한번 개인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기대돼요. 밝으면 1번, 어두우면 네, 2번. 밝으면 1번, 어두우면 예, 2번. 그렇습니다. 둘 다면 3번. 모르겠다, 모르겠다. 나는 중도다. 나는 중도다 3번. 좋습니다. 예. 아무튼 이거는 다음에 자세히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뉴스 브리핑은요. 발음도 어렵네요. 뉴스 브리핑. 네, 뉴스 브리핑은요. 네, 얼마 전에 오스카에 노미네이트란 말보다는 뭐 지명? 네, 지명되고 미국 SGA 앙상블상에 이제 수상을 한 기생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뭐 그래서 각자 기생충을 혹시 보셨는지 네, 봤죠.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냥 짧게 얘기를 해주시고 나면 제가 한번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거 계속 보고 싶다 아직 못 봤어요. 네, 오늘 스포는 없죠. 왜냐면 스포 이거 있어요.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그걸 저처럼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스포주의인가요? 근데 반전 네, 반전을 네. 최대한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뭐 다른 분들은 보셨어요, 다들? 봤죠. 네, 저도 네. 봤습니다. 아니 봤냐 안 봤냐가 아니라 그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좀 알려주셔야 봤냐 안 봤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봤는데 어땠다 이렇게까지 좀 해주시면 네. 저 작년에 영화관에서 봤는데 영화관에서 제가 딱 2개 본 영화가 조커랑 기생충이거든요. 근데 2개가 약간 비슷하죠. 비슷한 네. 주제잖아요. 근데 기생충이 조금 더 저는 와닿았어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양극화가 정말 선명하게 드러난 영화였고 그 하위층의 처절한 몸부림 같은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송강호 씨가 극 중에서 되게 이거 말해도 되나요? 소파에서 이렇게 나오는 장면 있는데 예, 소파에서 나와요. 그건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맞아. 스포하신 거예요? 아니요. 뭐 송강호 씨 남자예요 이런 거랑 소파였어요. 비슷한 얘기라서. 소파였어요. 근데 그 삶이 저는 되게 딱 그 하위층의 느낌이 그냥 물씬 아, 되게 스멀스멀, 네. 바퀴벌레 같다 이런 네네. 느낌. 네, 너무 안타까워. 일부러 그런 장면을 맞아요. 하신 다 것 같아요. 의도하고 예. 맞아요. 그래서 다 되게 계획이 있는 거죠. 맞아요. 진짜 저는 되게 그 영화 자체가 밝고 이런 영화가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하셨듯이 되게 보고 나면은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느낌이 되게 좀 이상해요. 너무 양극화돼 있고 안타까운 현실이 되게 많이 반영돼 있고 근데 보면서도 되게 감탄하게 되는 게 그 연출이나 이게 되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너무 많고 근데 그거를 그리고 끝나고 나서 찾아보면 더 재밌어요. 맞아요. 다 찾아보면서 막 이거 내가 느꼈던 거랑 거기 이제 그 진짜 그 의도된 거랑 이런 거를 다 하나하나씩 맞춰보고 비교해보면서 진짜 저는 끝나고 나서도 계속 한동안 되게 여운이 남고 네, 재밌었어요. 지금 아직 스포 안 나온 거죠? 어떤가요? 저는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네. 달타령님이 영화 보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딱 답을 알았어요. 뭐요? 미래를 밝게 만들어야겠다. 이걸 보고 느낀 점. 네, 맞죠? 네네. 네, 아무튼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스포일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을들의 전쟁 그러니까 갑을 그쵸. 갑과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그런 싸울 수 없게 된이죠 정확히 음. 말하면 그런 을들의 전쟁을 되게 시각적으로 그리고 어떤 오감을 다 표현한 것 같아요. 뭐 후각이나 촉각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을들의 전쟁을 되게 잘 표현을 했는데 이게 저는 뭐 부자와 빈자의 격차 그리고 그렇게 된 을들의 갈등도 있고 어떤 세대 갈등 그래서 그 사실 돈 많은 집에서 뭐 싸우기도 하지만 요즘에 세대 갈등도 이게 전 세대 갈등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마지막 세대와 부모님보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더 못 살게 된 세대의 전쟁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세대 갈등의 문제도 우리가 세대의 갈등이 아니라 이게 을들의 갈등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영화를 보시면
그 종종 얘기 중에 뭐 이성균이 무슨 잘못이 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원래 그것도 저는 또 하나의 연출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회적 불만이 개인에게 계속 내재되면 이게 어떤 식으로 폭발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급에 따라 타인을 배제하는 사람에게 굉장한 반감과 분노가 느껴져서 이게 사회적 비용을 더 키울 수 있다. 범죄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뉴스를 봤는데 뭐 요즘에 그 초등학생들이 쓰는 은어 중에 뭐 200충, 300충, 휴거, 엘사 이런 말들이 있는데 뭐예요? 혹시 뭐 아시는 단어 있으세요? 휴거 알 것 같아요. 휴거가 그 특정 뭐 네, 아파트에 아파트 거지해서 네, 맞아요. 다 이게 아이들 사이에서 이미 계층이 다 나눠져 버린 네. 거죠. 그 정말 이 기생충처럼 집으로 인해서 계층이 나뉘어버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뭐 엘사는 그 LH에 사는 거지, LH에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거고, 휴거는 휴먼시아 거지. 그리고 200충, 300충은 니네 아빠 월급 200만 원이지라는 뜻이에요. 200충. 예, 아. 200충, 거기에 300충이 벌레를 갖다 붙이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200만 원, 300만 원 자기들은 이게 그러니까 잘 사는 부모들이 자신의 그런 계급이나 그런 거를 계속 아이들에게 주입시키고 아이들이 그 계급을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급에 따라 타인을 배제하다 보면 계급에 대한 범죄, 계급의 분노에 대한 그런 범죄들이 일상화돼도 사실은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만 너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니라고 물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를 안 만들어야겠다. 그런 내용을 이제 기생충을 보면서 제가 느꼈고, 네, 그래서 이런 영화가 좀 슬퍼요. 기생충이 아예 맞아. 인기를 얻은 이유가 공감대선데 사실 기생충이 그리고 있는 한국 사회는 그렇게 좋은 사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슬펐어요. 이게 되게 널리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널리 알려지고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게 좀 슬픈 그런 이중적인 저한테는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한국 사회에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스카나 각종 세계적인 영화계를 휩쓸고 있는 만큼 빈부격차나 이런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라는 방증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네. 정말 그래서 그 영화 다 본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하나도 모르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진짜 제가 혹시 안 스포일러 보신 분들 채팅창에 3번 남겨주시면 감사해요. 스포다 1번, 스포 아니다 2번. 아 이거 영화 다 본 것 같은데. 아니 전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저희가 진짜 딴 건 모르겠는데 달태령님은 뭔가 그런 생각, 네. 미래를 밝게 만들어야겠다. 제가 이거 대본을 한번 쓰고 네. 스포할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빼자 이래가지고 한번 아. 그 줄거리에 대한 내용을 다 빼고 제 느낌만 전한 거거든요. 줄거리가 전혀 없었어요. 네, 맞아요. 네. 보시면은 알 거예요. 아마 보시면 저한테 되게 음. 고마워하실지도 몰라요. 아, 찬우 이 자식 되게 스포도 하나도 안 했구만. 뭐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 네, 좋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돈이 많은데, 그러니까 돈이 네. 많은 사람들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버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그 돈 많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계급을 나누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내면의 빈곤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보면 진짜 되게 없어 보여요, 솔직히. 돈 말고 내세울 게 없는 거죠. 네, 막 겉으로 막 그런 뭔가,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당연히 뭐 비싼 거 막 명품 들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앞세우면서 그걸 갖지 못한 사람들을 뭔가 업신여긴다던가, 그거 진짜 얼마나 내면이 공허한 거예요.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찬가지로 학벌 되게 많잖아요. 학벌로 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누르려고 하거나 나보다 가지지 못하고 나보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누르려고 하는 그런 약간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회 문화도 그런 식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자존감이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면서 거기서 만족을 얻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나는 제가 가지지 못한 뭐 학벌이 있어, 돈이 있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존감이 없는 거죠. 개인의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의 반증인 거죠. 찬우님 자존감 넘치세요? 네, 저 자존감 넘치려고 요새. 저는 근데 아 잠깐만요. 닮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 자존감이 근데 제가 많이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쟤는 저런데 나는 그게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좀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좀 낮은 내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자존감이지,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제가 옛날에 그 대학생활 때 교수님께서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행복하려면 타인에 대한 비교를 하지 마라.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예.
타인에 대한 비교를 하지 마라. 스스로 행복하면 된 거다라고 하시더니 갑자기 자 닉브이치치를 봐라.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 생활을 속에서도 얼마나 긍정적으로 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잣대 이게 진짜 이게 이중 웃겨요? 잣대. 아니 제가 제가 그래서 그거 심각한 거 아닌가요? 제가 그래서 수업 중에 심각한데 제가 그래서 수업 중에 아니 교수님 그게 비교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했다가 교수님한테 살짝 혼난 적이 있는데 왜 저는- 혼나요? 아 그러니까 말꼬지 네, 그렇죠, 잡았다고? 그렇죠. 뭐 권위에 대한 그런 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자기가 만족하는데 위를 보면서 비교하면서 자기가 열등한다고 느끼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난 저 사람이 가지지 못한 걸 가졌으니까 행복해라고 비교하는 것도 저는 이거 되게 자기 모순적이라고 이게 보거든요. 진짜 맞는 말인 게 조선시대 때 예전에 계급이 타파될 때 제일 반대했던 계층이 오히려 제일 위에 양반이 아니라 중간 계층이래요. 왜냐면 나보다 밑에 있는 계층이 없어지는 게 싫은 거죠. 내가 위 단계로 올라가고 싶은 것보다 나보다 밑에 있는 계층이 없어지는 거에 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정말 저 찬우님 말씀 되게 공감하고 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그 인터뷰하는 거를 보고 저도 그 장면을 봤었는데 그 애기들이 그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고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실 이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런 게 궁극적으로 사실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고 정말 행복도는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좌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진 어른이 또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회가 되는 거고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옛날에 그거 기억나요. 뭐 제 청소부 있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나중에 너 공부 못하면 저런 사람 네, 된다 맞아요. 이랬는데 그 옆에 있는 어떤 어른이 나중에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저런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둘 다 잘못. 그게 예전에는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는 시기였는데 나중에는 둘 다 잘못됐다. 청소부가 뭐 어떠냐 이런 인식이 좀 그나마 퍼지고 있어서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는 돈을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옛날에 되게 보수적일 때도 그렇고 근데 여러 가지 계기는 있었지만 최영국 선생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면서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실제로 그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네. 그분을 제가 이제 접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검색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가진 재산 이제 다 이제 직원들한테 나눠주고 그래서 나눠줬다는 표현도 아니에요. 그냥 애초에 그건 그들 거였고 이건 내 거 아니다 이러면서 막 민주화운동 하시던 분들 막 집 지어주고 막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을 막 이제 뵙고 그러다가 제가 철학에 빠졌어요 한때. 그러면서 제 인생이 정말 많이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돈 많이 벌고 막 진짜 높은 막 건물 그런 거 보면서 와 저런 거 주인은 누구일까 이런 생각들 특히 어렸을 때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런 걸 갖지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비교하고 그러면서 뭔가 자기 위안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전 정말 잘못됐다 생각하고 이 내면을 좀 다져가는 게 전 중요하다 생각해서 저희 단체도 철학에 빠지고 나서부터 굉장히 그 전체 슬로건 다 바꾸고 그 껍데기적인 걸 제가 되게 싫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겉으로 보이는 어떤 프로젝트 했다. 인원수 막 200명 정도 있었어요. 단체에도. 그게 껍데기적인 거 보여주는 거고 진짜 그런 거 말고 실제로 개개인이 정말 좋은 활동가들이 같이 모여 가지고 한 10명밖에 없더라도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도 개개인이 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단체로 만들자고 했다가 근데 사실 되게 안타까웠던 건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운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게 이상적인 걸로 보면 이렇게 해서 되게 아름다운 스토리로 끝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사람들이 다 나간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은 당장 나한테 눈에 보이는 떨어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인식은 아니라고 보고 그치만 앞으로 아까 뭐 교육 문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젊은 친구들 특히나 어린 친구들한테 이 돈을 가지고 진짜 내면이 빈곤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저건 잘못된 거라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많이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돈 많은 게 절대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건 확실히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진짜. 돈과 뭐 학벌 이렇게 보이는 거는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어떤 누군가와 함께할 때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우월감도 열등감도 느껴본 경험이 있는데 항상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은 어딘가나 있다. 약간 늘 겸손하고 좀 이제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머리는 스스로. 되게 이렇게 차분하지 않은데요. 머리 하다 보면 차분하지가 않아요. 궁금하신 분들에게 듣고만 계신 한 분들은 시간 유튜브 걸려요. 한번 들어오시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항상 그 자신감이 이게 자신감이죠. 머리. 나이 그렇죠. 앞머리 뽕은 네, 자신감이죠. 네. 자존감과 자신감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카라 기세우는 남자들의 심리와 비슷한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나중에 저희 이런 얘기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막 자존감과 자신감의 차이라든가 뭐 물질, 자존심은 또 예, 다르지만. 막 이런 얘기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좀 현재 시사 이런 내용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런 거는 워낙 또 분하님께서 많이 또 전문적으로 알려주시니까 저희 좀 이런 얘기도 해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막 중요한 시사 이슈들은 다루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런 얘기들 다음번에 좀 더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아무튼 뉴스 브리핑 뭐 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상입니다. 네, 그럼 박수 한번. 네, 아무튼 좋습니다. 오늘도 정말 그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다들 어떠셨어요? 오늘이 가장 서로 반박이 많지 않았나? 반박은 아니에요. 저는- 반박은 아니었어요. 반박- 저는 질문을 많이 했을 음. 뿐입니다. 예. 왜냐면 이게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되게 궁금하실 텐데 매번 저희끼리 하고 이렇게 끝나니까 채팅을 보면 되게 아쉬운 거예요. 소통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런 질문, 이런 댓글이 이때쯤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질문 드린 거고 전혀 그런 어릴 때 악의는 보면 없었어요. 엄마 네. 아빠가 싸우는 거 아니야. 얘기하는 거야. 들어가.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면 근데 일단 저는 민주주의 사회가 사실 같은 뭐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더라도 개개인의 생각은 다 다르잖아요. 그럼요. 저희도 맞아요. 그건 그건 진짜 저희 맞아요. 넷의 맞아요. 생각도 다 다른 게 맞아요. 또 그 안에서 각자 공감하는 사람들도 네. 있을 거고 저희가 맞습니다. 매번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것보다도 더 개개인에 나은 대한- 방향으로. 예. 맞아요. 그래서 그 오늘 총평을 네, 땅땅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건강했다. 매우 대화가 건강했다. 어금니 깎게 매가시는 것 같은데요. 네, 다음에 앞머리 끝나면 다 준비하겠습니다. 옥상으로. 좋습니다. 그 다들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도 그 우한 폐렴이라는 걸 좀 강조한다는 그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좀 이렇게 얘기해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아무튼 손 깨끗이 씻고 그다음에 또 마스크 좀 잘 착용하면서 좀 예방을 미리미리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청국장 13화 다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